자, 독도까지도 지금 내어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 눈에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일본이 원하는 거를 줘야 되니까. 아닙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재TV의 마산아재입니다. 드디어 우리 성렬이 아재께서요, 지난 6월 29일에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요. 자, 어쨌든 이 성렬이 아재가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시면서요, 연설문을 써가지고 연설도 했고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지요. 자, 어쨌든 이 윤석열의 이 연설문 속에 들어있는 이 핵심 단어들을 한번 보면은요. 자, 상식, 공정, 법치, 부패, 무능, 독재, 이권 카르텔, 권력 사유화, 뭐 이런 단어들이 핵심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연설문을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들요. 성렬아 반사. 성렬이 이놈 새끼 반사한다 임마. 내가 반사할게. 자, 이러면은요, 윤석열은 자, 주둥이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윤석열이 이런 단어들에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믹스를 해서 연설을 하면서 그걸 이번 문재인 정부를 돌려가기를 하는데 써먹었습니다. 정말 뻔뻔스럽지요. 한마디로 코미디에 불과한 그런 연설문이었다. 성렬아,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이번 이 윤석열의 연설문은요, 그냥 코미디였고, 그리고 네 얼굴에 침 뱉는 수준의 그런 연설이었고, 그리고 진짜 내가 좋게 평가를 해주려고 해도 그래 성렬아, 네가 그냥 네 자아 비판을 한 그런 연설이었구나,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윤석열의 수준은요, 이 윤석열이가 연설을 마치고 난 뒤에 이 기자들하고 했던 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 윤석열의 이 수준이 낱낱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수많은 이 기자들의 질문 속에 윤석열의 답변이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고, 그리고 완전히 수준 미달의 그런 답변들을 모든 이 답변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몰상식하고 정말 윤석열의 가치와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과 답변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별도의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요,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에 국회 출입하고 있는 이진원 기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월 1일 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두 분 다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공정의 키워드로 제시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기자의 질문이요. 이재명 지사도 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당신도 공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 공정이라는 것을 해결을 하고 이 대책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윤석열 당신은 그러면 이 사회공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이 공정의 가치를 실현을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윤석열이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그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또 국민 전체, 또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그 공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예, 윤석열이 생각하는 공정은 두 가지랍니다. 한마디로 특정인, 특정 이런 집단, 뭐 이런 특정 세력들을 위한 이런 공정, 특별한 공정, 그리고 국민 전체가 예, 해당되는 이 기회의 균등과 관련된 국민 전체에게 주어지는 이 공정, 이 두 가지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은 우리 청년 세대는 뭐 취업이라든가 뭐 입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 어떤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그 공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또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청년들은 특별한 공정을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정부를 뭐 이끌어야 되는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이 공정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답변의 끝입니다. 기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 공정이라는 것을 사회 가치로 지금 삼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 대책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재명 지사는 명확한 이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윤석열 당신은 그 대책이 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시답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 전체에게 기회의 균등을 주는 그런 예, 공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총장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자, 윤석열 씨 당신이 TK에서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을 시킨 주범인데 왜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으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한테요. 자,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윤석열이. 이상입니다. 그 지지에 대해서는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거를 좀 그 바로 세워 달라. 막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정말 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 뭐 그런 의미로 대구 경북의 TK 지역의 주민들이 본인을 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답니다. 뭐 해석은 자유라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성렬이 하재요. 그냥 당신이 이제 국민의힘 정당의 국민의 짐저들의 이 대권 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게 정답이야. 네가 만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라면 너는 대구 경북 가면은 돌멩이 맞아 죽어 임마. 이게 정답이라고. 예,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노태우 정부 때 김기춘 검찰총장하고요, 김영삼 정부 때 김도훈 검찰총장 이후로 첫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인데요. 그동안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총장님의 대선 출마로 인해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윤석열 당신이 지금까지 검찰의 이 독립성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부러지졌는데 도대체 네가 지금 이 대선에 출마하면은 이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지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최고 그 지휘자인 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또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예, 그렇게 강조를 해오더니, 예, 윤석열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예,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선 출마하는 거 이거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 윤석열의 이와 같은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과거에 뭐라고 했는지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예, 생명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이걸 어길 시에는 예, 부패한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게 예, 무조건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예, 말을 바꾸었습니다. 윤석열이요. 무조건 지켜야 할 그런 원칙이 아니다. 생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 이거 그냥 깰 수도 있는 원칙이야. 예,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일본 NHK 김민우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할 생각이다라는 총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악화되어 있는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예,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 출신의 기자로 보이는데 이 윤석열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번 이 질문에 대한 윤석열의 답변이 바로 이번 예, 출마 선언식의 가장 예,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정말 예, 기가 막힙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한일 관계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예, 악화된 것은 우리 정부의 죽창가 때문이랍니다. 죽창가. 이 죽창가 조국 전 장관께서 예, 하신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을 일단 한번 예, 디스를 한번 했고, 자, 그런데요, 성렬아, 니 지금 제대로 알기는 아나, 이놈의 새끼야. 이 한일 관계의 이 악화 시발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지 그거 지금 제대로 알기나 알고 하는 소리가. 한일 관계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 출발점은요, 바로 강제징용 노동자 예, 배상 판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 법치를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이 법원에서 법원의 이 판결 때문이야. 근데 일본이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이 판결을 가지고 이걸 지금 흔드는 거야. 이걸 흔들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대한민국 한일 관계를 악화를 시킨 거야. 그러면서 수출 규제라는 이 경제 보복을 했잖아.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뭘 했지요? 자, 뭘 했습니까? 예, 불매운동 했습니다. 불매운동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독립운동은 하지 못해도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라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일본의 예, 몰상식한 저런 행동에 예,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했던 게 바로 이 예, 불매운동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죽창가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전 국민들이 일본과 맞서서 했던 이 불매운동을 가지고 예, 죽창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윤몽길 예, 의사의 이 기념관에서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요, 이 윤석열은요, 이 구한말의 을사오적, 예, 구한말에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을사오적, 그러니까 매국노들이 했던 이 발언가요, 과거에 매국노들이 했던 발언과 똑같은 그런 발언을 합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위안부 문제, 또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그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그리고 저 일본의 뭐 경제 문제, 그리고 국방 외교 문제, 이런 걸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그랜드 바겐이 뭐냐면은 줄 거 주고, 예, 받을 거 받자. 이 이야기거든요. 자, 윤석열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예, 원하는 거 뭡니까? 일본이 원하는 거 주고 우리가, 예, 원하는 거 받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윤석열의 이야기는요. 자, 일본이 원하는 것, 강제징용 노동자들, 예, 그리고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 이거 더 이상 거론하지 마. 이거 그냥 주자라는 이야기죠. 일본이 원하는 거, 예, 강제징용 노동자, 예, 이 할아버지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한테 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도 주장을 하고 있지요. 자, 독도까지도 지금 내어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 눈에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일본이, 예, 원하는 거를 줘야 되니까. 아닙니까? 일본이 원하는 거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독도 영유권, 독도 우리 땅이야. 예, 일본 땅이야라고 이걸 주장을 하고 있죠. 일본이 원하는 거. 이거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건 뭐냐? 경제 원조, 일본과 경제 협력하고 국방 외교 협력할 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 받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요, 저 구한마을의 이완용이가 한 겁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경제 협력 받고 우리 국방력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군사력 지원받아서 우리 국방 그거 하자. 그래서 우리가 내줄 건 다 내주자. 그래서 나라 팔아먹은 게 저 을사오적 이완용입니다. 저들이 했던 주장을 지금 이 윤석열이가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히 이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서요, 저 매국노들이 했던 이 발언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 국가 지도자라면은 이런 발언을 했어야 됩니다. 자, 저런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자주 경제를 해야 된다. 우리 국력을 키우자. 일본에게 휘둘리지 말자. 이런 발언을 했어야지요, 최소한. 그런데 일본이 원하는 것을 주고 경제 원조 받고 이 국방 외교 원조 받자. 이게 윤석열의 대일관계의 원칙이랍니다.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윤봉길 의사님께서 천당에서 만일에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다면요, 완전히 대성통곡을 할 그런 노릇입니다. 자, 이 드디어요, 이 YTN의 이 기자가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있지요. 예, 윤석열 X파일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박서경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기자님께서요, 이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짝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앞서 눈치 보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자, 이 대선 출마 선언식인가 이거 하면서 윤석열이 측에서 이미 기자들의 입단속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 앞서 이야기를 한 거를 자, 이 기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지금 본인이 하다 보니까 눈치를 슬쩍 한번 보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님이 이제 직접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직접 이 문건을 확인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랍니다. 선출직 공직자는요.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자, 그 뒤에 말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의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검증을 받겠다. 도덕성, 능력 받기는 받겠는데 니들이 나한테 그 의혹을 제기를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싶으면은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내라 이야기거든요. 국민들아, 내를 검증을 하고 싶으면은 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근거로 한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와서 내한테 물어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내가 대답해 줄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요, 의혹을 가지고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 사실과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를 합니까? 의혹을 제기를 할 때는 야, 의혹을 제기를 받는 당사자 네가, 내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네가 사실과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봐. 이게 맞는 거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내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내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자, 국민들 니들 내 검증하고 싶으면은 이 정확한 근거 자료 갖고 오고, 그리고 사실을 근거로 한 어쨌든 이런 이 모든 근거 자료를 다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임마, 국민이 물으면은 네가 거기에 확실하게 그 의혹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과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팩트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물어보면은 내가 답하겠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내가 이 사실과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충분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지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요. 자, 그리고요, 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질문이요. 네, CBS 이정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경제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입장문 내시면서 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리고 이 현 정부의 어떤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그리고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셨어요. 현 정부의 가장 민심이 돌아선 지금 근본 요인도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있어서는 현 정부가 기조를 양보했다는 이런 비판이 좀 일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총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십니까? 자,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지금 부동산 정책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만일에 대통령 되면, 이 질문한 겁니다. 종부세를 상향시켜가지고 상위 1%로 상향시키냐 안 시키느냐에
그 문제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종부세라는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종부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건 아주 최고의 부자들한테만 때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국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이거 다 알지. 이 말 나도 알 수 있어.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이 니는 그러면은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기자가요. 자, 그러니까 국민이 필요할 때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이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런 답변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윤석열의 수준은요, 말 그대로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자,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근데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겠다랍니다. 그래서 그 출마 선언식을 했고요. 자,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고요.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의 리더십은요,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철저한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의 이번 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이 윤석열의 수준을 보면은요, 완전히 수준은 능력은 완전히 그 수준 미달이고, 이 국가관은요, 저 일본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 국가관과 똑같다. 이게 이번 윤석열의 대선 출마 선언식인가, 여기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수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요? 심히 대한민국 국민들요,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냥 문재인 싫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찍을래, 야 윤석열을 지지해, 이거요 나라 말아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